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조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뭐 이렇게 피타고라스 형태의 개념을 좀 정해가는 거죠. X 차이, Y 차이 피타고라스는 제곱 형태로. 그래서 루트 해서요. x 좌표 차이 4가 되니까 4 제곱해주면 되겠고 y 좌표의 차이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에서 공통 나오게 되면 2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루트 이게 지금 1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좌표 평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이 내용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또 직선 공부를 해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중요 공식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직선 여기 앞에 이제 x, y 앞에 계수 이 부분들 제곱해서 1제곱, 2제곱해서 더하기 하고요. 이 값들 여기다 좀 대입해야 되죠. 대입하면 2, 8 대입하면 2, 8, 16 플러스 4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루트 5가 되겠고 여기는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게 되면 5분의가 되는 거니까 약분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5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정답 2 루트 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형태 공식을 좀 써드릴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x1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 부분들 확실하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외분적 공식도 점검해 가는 거죠. m-n 분의 mx2-nx1 이런 형태로 y좌표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대 1 외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3-1 처리해주면 되겠고 3, 1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크로스 형태로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y좌표를 보게 되면요 3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그럼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해서 됐습니까? 마이너스 7,3 가볍게 공식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 공식 점검에 가는 문제니까 실수 없이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평행하게 되는 성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계수 b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죠.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이 부분들하고 2분의 마이너스 6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대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a 루트 3 이런 부분들 여기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수까지 같아지면 일치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풀이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계산하면 a 제곱은 3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루트 3,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중에 답이 있겠죠. 네. a 값이 루트 3이면 맨 뒤에 값을 계산할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a가 루트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여기 결과가 앞에 부분에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뒤에는 이제 0 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 좀 달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b 구했을 때 그럼 나중에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바른 답을 좀 찾아달라 좀 더 꼼꼼하게 학습했냐 이런 얘기죠. 평행 부분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같을 때는 이제 일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확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AB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이 x-2a의 절대값 이항식해서 b 플러스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2a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그대로 한 번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이항시켜가지고 2a 플러스 b 플러스 1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2a 플러스 b 플러스 1 결과는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좀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두식 더하기면 4a는 이꼴 마이너스 4 처리해서 a값은 마이너스 1 얻으면 되겠고, a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처리되면 b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a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더하기 하라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처리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절대값만 남겨놓고 뒤에 좀 이항시키고, 이게 이제 숫자니까 범위 형태 이렇게 표시해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인 x 범위 이렇게 뭐 풀이 절차만 조금 지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데서 절대값 관련 부분들이 조금 복잡했다고 해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3,1을 지난다. 그럼 결국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수직이등분, 문장 자체 아주 중요하죠. 수직이라는 말하고 이등분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일단 뭐 중점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점부터 구할까요? 중점 하면 둘 더하기해서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점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B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2에서 마이너스 8 빼니까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수직되는 거니까 4분의 3 해서 기울기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죠. y는 4분의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곧바로 구하죠. 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3,1을 지난다 그러니까 x에다가 좀 3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a 이렇게 그럼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3에다가 뭐 4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하겠고,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1 해서 a 값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결국은 뭐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이 3,a를 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문장에 뭐 수직이다 이등분선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중점,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에서 이제 수직 기울기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수직 기울기 중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기울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좌표에 있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또 수직 이등분은 다양한 문제에 또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에 부분도 풀어야 되고 뒤에 부분도 풀어야 되고, 앞에 부분부터 좀 해야 되겠죠. 이항시키면서 6x 제곱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3에 3,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범위 표시를 쭉 하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처리해 주겠고,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크다 이렇게 양쪽 범위를 가게 표시해 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데, 이항을 시키니까 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 5,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범위인데요. 뭐 동시에 표시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한참 적은 거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보다 큰 값이죠. 2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공통 부분들을 좀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뭐 정수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쭉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 사이의 정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개수에서 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2차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 열심히 좀 표시해서 풀이 해가지고 이제 범위만 메모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 연습 통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시에 맞는 점을 D라고 할 때 D점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각 A 등분선이 갖고 있는 성질,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AB 길이 대 AC 길이, 요 길이 B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BD하고 그 다음에 뭐 DC 이 길이 B가 좀 같아지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이 가계 이등 분선 거스대의 특징이죠. 이걸 좀 아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 때문에 우리는 이제 AB 길이를 직접 구해야 되죠. 직접 구하게 되면 X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차이 나는 건가요? 6 차이가 나겠고 Y 좌표는 8 차이 나서 제곱하니까 깔끔하게 풀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C 길이를 또 구하게 되면 루트 1하고 5니까 4 제곱 되겠고 4하고 1이니까 3제곱 되는 거예요. 이제 5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다? 2대 1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BC를 2대 1로 이제 내분점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는데 내분점 공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내용. 알겠습니다. 그럼 뭐 2대 1이니까 3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2대 1 써가지고 또 크로스 형태에 대해 들어가니까, 10에다가 1 되니까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Y좌표는 또 2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걸까요?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3분의 5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좀 좌표들이 얻어져 가는 건데, 문제를 보니까 뭘 하라고 했나요? 또 이제 좌표를 또 열심히 가서 또 빼기를 하라. 빼기를 하게 되면 3분의 5에 이게 좀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분의 7입니다 라고 답을 개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각이등분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맨 처음에 이 성질이죠. 성질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내분점 구해가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게 내분점 구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평범하니까 그때 이제 자주 또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은근히 좀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2차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fx 자체는 좀 최고차를 좀 모르는 상태니까 되겠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x제곱 곧바로 쓸까? 그냥 각각 써볼까요? 근 형태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를 좀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0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2 이렇게 처리돼서 뭐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쓰면 되겠고요. 전개해주면 x제곱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풀라는 얘기죠.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7 되겠고 그러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부동호 바꿔서 3, 7, 2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러면은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하고 6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하고 6 범위되어 있는 5번을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등장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절편이 나와 있으면 절편 이용해서 쓰면 되겠고요. 미지수 이렇게 최고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처리해 주려고 이렇게 이제 F0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이용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뭐 마지막 풀어가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신 좀 부호만 좀 조심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복에서 오른 것을 인도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형태. 당연히 뭐 이게 실근이겠고요. 2차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얻어질 텐데 한근이 허근 이렇게 처리되면 오메가 파에서 켈레근을 또 근을 갖는 부분들이 알아야 될 항목이죠. 그렇다면 이 조식에서 두 근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근각의 소형에서 두 근의 합 두 군의 곱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두 군의 곱이 1입니까? 맞는 내용.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좀 부가 좀 잘못됐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메가 제곱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뭐 오메가 제곱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오메가 제곱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오메가가 갑자기 뭐 실수가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수다라는 이야기 그래도 허근입니다 라고 얘기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근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또 좀 다른 거니까 또 근이 되는지 또 좀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아이쿠 이게 뭐 허수다라는 줄 알았더니 허근이다라고 돼 있군요. 아이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요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메가 제곱은 그럼 이제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고, 우리가 오메가 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1이니까 이곳에서 또 오메가 바 이 부분들이 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당연히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오메가 바는 우리가 이제 켈렉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허근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살짝 좀 긴장했습니다. 저 잘못 해설한 줄 알고. 우리가 이제 허근 갖는 이 식 형태에 대해서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또 변형돼서 또 숫자를 좀 바꿔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켈렉은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근거 계수의 관계, 주어진 식, 그다음에 3차 항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변형된 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선에 대하여 문자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이런 부분 좀 헷갈리면요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ab 곱하기 0개 0보다 작다 그러면 ab 부호가 좀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 그러면 결과는 좀 플러스가 되겠네요. bc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마이너스니까 음수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직선을 그려가는데 y절편일 때는 음수라는 부분들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양수에다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나는 2, 4분면 빼고는 뭐 다 지나는 거군요. 1, 4분면, 3, 4분면, 1, 3, 4, 4분면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처리해서 4번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가볍게 정리 쭉 해주면 되겠고, 직선 정리했을 때 이 앞쪽 부분들이 기울기, x 앞의 계수, 그 다음에 뒤에 이 부분들이 이제 y 절편 이렇게 좀 관여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는 좀 무난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절대값이 무려 2개나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해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들을 보면 수직선상에서 1하고 2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값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쪼개야 되니까 3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값이 1보다 적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좀 식을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식을 좀 보게 되면 둘 다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 2도 있어야 되죠. 2에다가 x-1 처리해주면 되겠고, 부호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플러스 3의 x-2 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고요. 다음 식은 이걸 좀 양으로 풀린 거니까 x-1에다가 플러스의 3배의 x-2 이렇게 좀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양으로 풀린 거에다 여기도 양으로 풀리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3의 x-2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풀이를 좀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앞에 부분들은 약간 좀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거 좀 전개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1이거든요. 이게 좀 슬게 가는 이런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5가 되거든요. 직선이 이렇게 쭉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꺾이는 부분들이 1하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설명드리냐면요. 이렇게 좀 1일 때하고 2일 때는 주어진 식에다 x에다 2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금방 결과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금방 쉽게 좀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1에다가 여기 결과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1보다 이렇게 크다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x값에 보면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가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요. 그러면 요 값만 알면 되겠죠. 값만 알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이제 열심히 이런 푼 부분들은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식 전개했을 때 2x, 3x 전개해서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 부분들이 는 1 이렇게 되는 거 찾아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됐습니까? 그럼 x 값은 5분의 9 해서 이제 이 좌표를 좀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2x, 3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된 결과가 1 이렇게 돼서 좌표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x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범위를 구해간다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답 부분들은 요 숫자가 답이 되는 거죠.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열심히 구했는데 다음 계산을 또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3-5분의 9 b-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다가 계산 불편해서 여기다가 5배를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15-9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뒤에가 좀 소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6입니다 라고 분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좀 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뭐 식을 좀 계속 정리해서 풀어가도 되는데 제가 좀 중간에 좀 약간 방향을 좀 선회해서 좀 이렇게 좀 새롭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제가 좀 이제 만약에 그냥 답을 단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풀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5야,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값들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보고, 이런 걸 풀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앞쪽 부분은 안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게 풀릴 때 이때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 다음 또 식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해 놓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한다.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게 뭐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법인데요. 이게 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는 지금 제가 맨 처음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부분들을 보여드렸듯이 범위 나눠서 풀어가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제가 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축까지 잡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풀어가는지 이렇게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프 기울기 정도만 좀 어느 정도 티가 좀 살짝 좀 날 수 있게 표시해가면서 정리하면 뭐 개념 설정이 돼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요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최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각시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 B, C가 이제 직각 그러면서 이등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이 뭐 직각, 이등변 뭐 문제 좀 다 담겨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AB 길이들을 열심히 구해야 되니까 좀 구해 보겠습니다. AB 길이 구하게 되면 A-4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A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BC제곱도 구해야 되죠. 뭐 BC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빼게 되니까 A 플러스 4 되겠죠. 제곱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3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 길이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오고 2A 되는 건가요? 2A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9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랬을 때 뭐 직각 이등변이니까 일단 뭐 두 변 길이 좀 같아지는 것부터 좀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a제곱 플러스 그냥 쓸까요? 8a 플러스 막 그냥 쓰죠. 뭐 a제곱 플러스 뭐 6a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뭐 4a제곱 플러스 9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9는 좀 하나 소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4a제곱이었으니까 뭐 2a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4 마이너스 14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마이너스 8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8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두 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직각 조진 부분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이 부분 좀 써야 되겠죠? 와우, 긴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쓰겠고 a제곱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이쿠 이 부분 아까 썼던 거면 이거 한 번에 다 더하기 했어야 되는가요? 와,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와, 이런 건 좀 정리를 했을 걸 그랬나 봅니다. 뭐 4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제곱 좀 지워지겠고 그 다음 16도 지워지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면 계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산이 뭐가 남았나요? 뭐 4의 제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항시키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 16에다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다 된 거죠? 14에다가 이렇게 뭐 플러스 22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상수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긴 상수 다 지워졌고 9, 9 또 18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뭐 2a 제곱에다가 11a 플러스 9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에다가 1, 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2 이렇게 되는지 11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에다가 2a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9 나오는데, 뭐 이제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찾아서 이제 정답 a 값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셨죠? 아이쿠, 뭐 이론 자체를 보면 이제 풀 준비했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직각 이등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직각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이거 피타고라스인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이용해서 좀 식을 세웠고, 그 다음에 뭐 이등변 이렇게 됐으니까 변 길이가 같다라는 식이니까 뭐 아주 좀 간단한 식 이렇게 좀 세워간 건데, 와, 그 연산은 또 좀 어느 정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뭐 이렇게 수식 정리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연습 충분히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원인의 반 학생들은 손수 배지를 팔아가지고 부리도끼 선물을 매려고 합니다. 아이쿠 착해라. 자, 상자에 담을 때 4개씩 담으면 11개가 남고 이런 얘기인데, 학생 수가 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좀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4개씩 담은 거니까, 여기 상자 개수로 해야 되는 거군요. 상자 개수 그러면 4x에다가 11개가 남으니까 이렇게 이제 배지 개수가 되겠죠. x는 이제 상자 개수가 되겠고, 자, 근데 이제 6개씩 담으면 상자가 1개가 남습니다. 라는 얘기는 쭉 이제 상자가 하나 좀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x-1개가 되는데, 이 마지막 상자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가 x-2개의 상자에다가 상자 하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는 남으니까 여기는 사용 안 되겠고, 이 부분까지 이제 상자가 꽉 차야 되는 거죠. 6개씩 담으면 x-에서 꽉 차야 되겠고, 이 상자에는 최소 이제 1개부터 6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뭐 1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예 꽉 채우면 되죠. 뭐 x-1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해서 꽉 채워갑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6x-1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x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x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11 좀 이항시켜서 2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처리되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들은 4x 플러스 1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6x-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x 되겠고, 이항시켜서 그러면은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는 2분의 17보다 큽니다. 그럼 1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답이 되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2, 8, 16 그럼 2, 9, 18 이게 뭐 9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9, 10, 11 이렇게 좀 3개가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개수들의 합을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것은 합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19에다가 30이 되는가요? 3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뭐 부등식을 세워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상자 개수를 x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배지 개수를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죠. 4개씩 담으면 11개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상자가 하나 남다는 이런 표현들을 좀 잘 대체해야 되는데, 상자 하나는 완벽하게 비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 상자에는 좀 배지가 어느 정도 좀 찰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앞에 상자까지는 배지가 완벽하게 다 차야 되겠고요. 그래서 채우고 여기 상자에는 이제 1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서부터 6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까지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되는 건데, 오호, 여기가 좀 제가 좀 잘못했군요. 꽉 채우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와, 좀 미스가 나는데요. 뭐 답이 좀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이군요. 이게 좀 정수가 아니라서 범위는 어이쿠, 이 역시 검토를 좀 정확히 잘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14번. 어쨌든 뭐 이렇게 1차 부등식 부분은 세워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상자 하나가 남습니다라고 됐을 때 상자를 아예 하나 비우고 그 바로 앞 상자에는 좀 일정 부분 채워갈 수 있다 되겠고, 그 바로 앞 상자까지는 또 꽉꽉 채워야 되겠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좀 개념 설정에서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4번 마무리합니다. 가로의 길이가 18, 세로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네 구통에서 한 면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서
부피가 160인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가능한 x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18에서 xx를 좀 양쪽 좀 해주면 이제 가로 길이가 18-2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12-2x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을 이제 접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높이가 x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60이다 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의 이 공통을 끄집어내게 되면 9-x, 6-x, x 이렇게 좀 처리하겠고 40입니다 라고 해서 숫자를 좀 줄여가면 게 좋겠죠. 와, 전기에서 또 인수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에 x 세제곱 더하게 해지면은 9,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6, 54 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0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차식의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죠. 54에다가 마이너스 40 처리가 되는데 45, 55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뭐 1이 무조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4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4 되는 거니까 40 처리되겠고 40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 4하고 10이 되는 것 같죠? 이건 뭐 그냥 해도 되는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해서 마이너스 40해서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값이 1하고 4하고 10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아유, 10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변 길이가 뭐 10이 짧은 쪽은 10인데 뭐 2x를 오려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될 수 있는 x는 1하고 4 이렇게 좀 두 개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값을 합해달라. 합하면 이제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식세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되겠죠? 18-x, 12-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부피 만들기. 약분해서 숫자 줄여가는 부분들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또 괜시리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개해 주겠고요. 그럼 계수의 총합이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 이렇게 좀 빨리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좀 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전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식이 조금 이제 복잡해진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OA, OC 길이가 6, 4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D라는 것은 OA의 중점이고 알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좌표를 놓으면 되는 거죠. 중점이니까 D는 뭐 3,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E라는 것은 AB 위에 한 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선해발 내린 좌표에서 이 길이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3이다. 알겠습니다. 뭐 기울기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CE 직선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직선 방식. 일단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Y는 mx, y절편이 4니까 4 이런 형태로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x-y 플러스 4는 이걸 제로 놓겠고 3,0에서부터 이제 문제에서 뭐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니까 3m 플러스 4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 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있다 3이라고 나와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m제곱에다가 요즘 그러면 38이 24m 플러스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제곱하니까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4m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 값은 24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C2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DF 기울기인데요. 뭐 이게 뭐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7분의 24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부분에서 뭐 기울기를 좀 나중에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잘 쳐주면 되겠고 더하기 해야 되는 거군요. 더하기 해지면은 정답은 그러면 뭐 3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좌표 평면 나와 있고 뭐 도형 나와 있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정보들을 조금만 좀 정리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니까 1차, 2차가 되어 있군요. 그럼 위쪽 식에서 y는 하고 정리하면 x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1차, 2차 될 때는 이 1차 부분들을 정리한 걸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y에다가 x 플러스 3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결과 19입니다. 풀면 되겠죠. 한번 전개할 때 마이너스 x제곱은 하나 소거가 되겠고요.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남아있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니까 최종 정리하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요. 이것에서 x 값이 마이너스 5입니다 나오게 되면 y 값은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x 값이 2입니다 라고 돼 있을 때 대입해주면 y 값이 5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 몇 개, 이렇게 두 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2,5,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답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연립 방정식은 식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1차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1차 정리한 부분들을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풀이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7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죠?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3, 9, 27 마이너스 처리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9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범위를 좀 확실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9 해서 작다 크다 이렇게 되는 범위를 확실하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 잘 처리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kx 되는데요. k제곱 마이너스 9 부분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요게 좀 인수분해 되는데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앞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2k를 좀 만들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인수분해에서 범위가 뭐 사이 범위니까요. 이렇게 좀 사이 값 이렇게 해서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그 나온 부분들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k 플러스 3이 더 큰 숫자고 k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범위 표시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최종 k 값의 개수를 구하는 게 k 값의 범위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k 플러스 3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3하고 k 마이너스 3에서 또 이렇게 이런 범위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하나가 저 구멍이 뽕 뚫려 있고 이건 이제 채워지는 거니까 숫자가 같아지더라도 공통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범위 표시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요거 이항시키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요것도 이항시키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의 범위를 좀 확실하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0부터 6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수는 뭐 7개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인 뭐 범위 표시 정확하게 하나가 좀 인수분해 확실하게 돼서 범위 표시가 가능하니까요. 그거 좀 잘 차려주면 되겠고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식의 연계성을 좀 살펴서 인수분해 두 번째 것만 잘 처리해주면 큰 틀에선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2차 부등식의 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위에서 A값, B값을 구해서 밑에다가 좀 대입을 해야 풀이가 가능한 거겠죠. 크다인데 작다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고 2입니다 라는 뜻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값이 0보다 작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풀이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0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는 0에서 x축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5하고 2입니다. 이렇게 좀 방정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군의 곱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죠. a분의 3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곱하기 주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a 값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을 구하게 되면 뭐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 합하면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b 값은 3을 좀 마이너스 3을 좀 a 값 위에서 구해가면서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얼마 9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a b 값이 다 구해졌을 때 뭐 대입을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b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럼 대입하니까 9x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해서 0보다 크다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3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는 내용이죠. 자, 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인데 뭐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제 3분의 1 되는 것만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x 값은 3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범위 자체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고요. x값은 뭐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값은 뭐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도 답해도 뭐 크게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은 뭐 3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형태의 표현을 많이 쓰는 거니까 뭐 많이 쓰는 표현을 이용해서 답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좋은 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이 세 점을 이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게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선 자체는요 m에 대해서 정리해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해주면 mx 되는 거죠. 기울기 m인 직선 이렇게 좀 뭐 주어진 식을 좀 해석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bc는 뭐 좌표를 우리가 좀 스스로 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 이렇게 대략 좀 a 좀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대략 또 B좌표 마이너스 1,3 표시해주면 되겠고 6,1 이렇게 좀 C점 6,1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가요? 삼각형 대략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근데 이 점을 좀 지나면서 뭐 삼각형을 좀 만나라 이런 얘기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다가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에서 6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9분의 x좌표 이렇게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거 약분해서 3분의 1 기울기 되면 되겠고요. 이쪽 기울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또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m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거꾸로 쓰는데요. 아, 이거 너무 기쁜 나머지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5 해서 범위를 좀 써가면 되겠죠? 해서 A값, B값 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 상수의 값, 어이쿠, 괜시리 이거 범위를 괜히 썼는데요. 곧바로 그럼 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A 값은 그럼 작은 값이니까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B 값은 큰 값이었으니까 2분의 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20번 좋은 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주어진 문제 해석하는 부분들에서부터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식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 뭐 이 문제 풀이의 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점 주어져 있을 때는요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좌표를 표시하고 직선 또 이렇게 점을 표시해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좀 확실하게 결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데 깔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으니까 이론 확인하는데 좋은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철저하게 복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